예, 자, 이제 8장으로 갑니다. 8장은 이제 보칙으로 갑니다. 보칙은 그 각칙들을 보충하는 규칙이다. 그런 의미이죠. 예, 보칙에서 이제 업무 위탁, 그 다음에 행정수수료, 그 다음에 포상금 요 세 가지가 이제 보칙 내용인데, 업무 위탁은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행정상에 뭔가 할 때 내는 수수료인데 6가지 경우에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돈을 내거든요. 시험 잘 나옵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1번의 첫 번째 시험 볼 때 원서비를 내는 거고, 두 번째가 자격증 분실했습니다 등 이유로 재교부 신청할 때 돈을 내는 거고, 세 번째가 등록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돈 내죠. 넷째가 등록증 분실 등 이유로 재발급 신청할 때, 다섯째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여섯째가 신고 필증을 재교부 신청할 때 돈 들어갑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시험 볼 때, 자격증 재발급 받을 때,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 분사무소를 신고할 때, 신고 필증, 신고 확인서라고도 하는데, 재교부 받을 때, 재교부. 2번, 4번, 6번, 2, 4, 6번 다 증에 관한 재발급이에요. 종이를 재발급, 재교부 받을 때에는 종이값을 내어야 합니다. 종이값을 내어야지 재발급 해준다 하는 거. 3번하고 5번은 사무소가 뽕뽕 태어날 때 돈이 뽕뽕 들어갑니다. 3번에 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 5번에 분사무소 설립 신고할 때 돈 들어가고, 1번은 시험 볼 때 원서비 내는 거예요. 그죠? 6가지 경우에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돈 들어갑니다. 시험에 쉽게 나오면 휴폐업 신고할 때도 돈을 낸다. OX, X. 인장 등록할 때도 돈을 낸다. X. 이런 식으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도 돈을 내야 된다. X. 이런 식으로 시험에 쉽게 나오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전개해서 출제가 되면, 출제가 조금 더 전개를 해서 나온다면 1번에 이제 응시수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동글뱅이 6번 밑에요. 그죠? 시험을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시행을 하니까 원칙은 시도 조례에서 정해진 응시수료를 내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 했을 때는 응시수료를 누가 결정할까요?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이 만약에 다른 곳에다가 위탁이 되었을 때는, 그죠? 산업관리 공단 같은 데다 위탁이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위탁 받은 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정합니다.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그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동글뱅이 1번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 볼 때 원서비를 내는데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니까 시도 조례에 따라서 수를 내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때는 국장이 결정하는 수료. 자, 시험이 위탁이 되었을 때는 위탁 받은 자가 결정하는 수를 납부를 한다는 거,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갑니다. 포상금. 자, 포상금은 우리가 간첩을 신고하면 포상금 받잖아요.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 받지요? 우리 어릴 때는 간첩선 신고 고발해주면 1억의 포상금을 준다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얼마 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에도 숨은 간첩들이 있어요.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숨은 간첩들을 발견하고 신고 고발한 자에게 이제 포상을 주거든요. 자, 숨은 간첩들은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자격증 제도도 있지요.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합니다. 등록 제도도 있지요. 자격제도, 등록제도, 또 거래 질서를 교란시킨다, 이런 것들, 기본 질서와 관계되는 것을 위반하는 그 간첩들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을 주는 건데, 자, 보실게요.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이 돈을 줍니다. 보상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는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간첩이 누구냐? 1번에 거짓 것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부정 등록자, 부정하게 등록을 한 자, 가짜 자격증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 받아낸 자, 이 간첩이에요, 간첩. 자, 두 번째, 등록증을 양도되어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자. 세 번째,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자. 증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은요, 그죠? 이것이 그냥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가 시험 봐서 어렵게 자격증을 따고 누가 요건 가져서 어렵게 등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등록증, 자격증에 관련해서 양도되어 하게 되면 기본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빌려주거나 빌려받는 자가 다 간첩들이고, 자, 세 번째,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아무것도 없이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이 마구마구 하는 무등록 중개업자도 간첩이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정리하면 부양, 무양. 부양, 무양. 아빠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다. 부정 등록.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대 받는 자.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대 받는 자. 부양, 무양. 오케이. 등록증 관련해서 세 가지. 부양무, 부정등록, 양도되어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 관련해서 한 가지,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대 받는 자. 부양, 무양 네 가지. 부양, 무양. 자, 그렇게 해서 그 간첩들을 신고 고발한 자에게 건당 50만원 보상을 주는데, 자, 요 내용이 3월 9일부터 3월달 3월 9일부터 지금 현재 우리 촬영 시점이 2021년도 오늘이 1월 말일, 1월 후수죠. 오늘 1월 며칠입니까? 모르겠어요. 1월 20 며칠입니다. 자,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정신이 살아가지고. 자, 어쨌든 자, 지금 3월 9일부터는 이게 추가되는 내용이 두 가지 간첩이 또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료가 또 나갈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나가 누구냐면 개공이가 아닌 자. 개공이가 아닌 자가 물건, 부동산 광고를 막 해요. 개공 중개업자 아닌 불법 불악화들이 마구 광고 때려요. 이것도 간첩으로 봐요. 네. 개공이 아닌 자가 물건에 관한 표시 광고하고 이것도 간첩이에요. 신고하면 돈 줘요. 건당 50만원. 자, 또 하나가 누구냐면 거래질서 교란행위 한 자예요. 거래질서 교란행위. 요거는 33조 금지행위 할 때 거래질서 교란행위 33조 1항에서 시세를 조작하는 우리 개공들이 있고 또 하나가 카르텔, 담합, 불법 담합하는 개공들이 있지요. 그래서 시세 조작하거나 카르텔 불법 단체를 만들거나 해서 가격을 담합하고 하는 거 그것도 거래질서 교란행위고 33조 2항에서 의뢰인들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있죠? 툭툭툭 꽝꽝. 특정 개공에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특정 개공에게 물건 몰아주자. 특정 개공을 배제하자. 특정 가격 밑으로는 물건 내놓지 말자. 개공의 정당한 광고를 방해하자. 개공의 허위 광고를 유도하자. 자, 그런 것들을 거래질서 교란행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도 보상을 지급하도록 3월달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뭔 말이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간첩이 4명이었다가 이제는 몇 명이다? 6명이 된 거예요. 자, 4명은 누구냐? 자, 이렇게 할까요? 4명. 부양, 무양 외우신 거 거기에다가 2개가 추가되어 하나가 아닌 자. 개공이가 아닌 자고 물건 광고하고 허위 광고하고 하는 건 아닌 자 광고. 또 하나가 거래질서 교란행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나중에 구력이 좀 붙으시면 거래질서 교란행위 턱턱턱 꽝꽝 시끼야 이렇게 외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부양, 무양, 악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부양, 무양, 악어. 부정등록 양도 돼요.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 양도 돼요. 그 다음에 언인자가 표시광고한 거. 거래질서 교란행위. 부양, 무양. 아빠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다. 악어. 악이야. 부양, 무양, 악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해달라고요? 아니요.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재생하시고 다시 들어보시고 부양, 무양, 악어 6개가 이제는 간첩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시면 등록관청에다 꽂으려 되고 수사기관에다 꽂으려 되고 거래질서 교란행위 같으면 거래질서 교란 신고센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꽂으려도 돼요. 그러면 누가 돈을 준다? 보상금은 등록간첩 시군구청에서 돈을 주는데 이 간첩들이 다 형벌의 대상이거든요. 부정등록 3년 3천, 양도되어 1년 1천,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자격증 양도되어 1년 1천, 그 다음에 언인적어 표시광고했다 1년 1천, 거래질서 교란행위 3년 3천. 다 이 간첩들은 징역과 또는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역 벌금 누가 때린다? 판사가 징역 벌금 때리려면 검사님이 그 자를 붙잡아서 수사를 하겠죠. 수사를 해서 간첩 맞아요. 그래서 대한 행동 두 가지. 하나가 공소제기 처벌하자. 또 하나가 기소유예 교육하자. 자, 두 가지.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하라. 기소유예했을 때 한해서 등록관청 구청에서 돈을 준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금액 동그라미 1번 이제 보시면 보상금은 얼마 준다? 건당 50만 원 한다. 예전 모의고사에 건당 500만 원 준다.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500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빠를 수도 있죠. 100건이면 500만 원씩 얼마냐? 한 5억 되나요? 5천만 원 넘죠? 아닌가? 100건이면 5억인데? 어쨌건 그래서 건당 50만 원. 지금 현재는 자 너무 금액이 클 수가 있으니까 국고에서 보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고 보조는 50%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고에서도 보조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시다. 지급 절차. 자 동그라미 1번 쭉 갑니다. 보상금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미리 꽂을래야 되겠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또 거래질서 교란행위 같으면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여기에다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뭐 했을 때 중요합니다. 공소제기 또는 뭐 했을 때 기소유예했을 때 이 표현을 꼭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했다. 간첩 맞다는 거예요. 무혐의 처분했다면 간첩이 아닌 거예요. 무혐의 처분. 돈 안 줘요. 기소 중지되었다. 그것도 돈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요? 또 뭐 있을까? 불기소 처분되었다. 이런 것도 돈 주는 표현이 아니에요. 검사가 간첩 맞아요 했을 때 한 행동이 딱 두 개예요. 하나가 공소제기 처벌합시다. 판사님 선고해 주세요. 공소제기. 또 하나가 공소제기 할 만큼 죄는 있지만 일단 밀어놓고 유예, 기소, 유예 해놓고 교육으로 걔가 전선시킵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제기하거나 기소했을 때 하나여 등록까지 돈 준다는 거. 몇 달 내에 돈 준다. 동그라미 2번 한 달. 돈 주기로 결정이 되면 한 달 이내에 돈을 쪽 줘버려야 돼. 한 달. 자 3번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고발장이 쭈르륵 순차적으로 같은 사건인데 신고고발장이 쭈르륵 들어오면 누구한테만 돈 줄까요? 최초 1빠따로 신고고발한 자, 최초로 신고고발한 자에게만 돈 줄 것이고 밑에 4번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손잡고 같이 신고고발이 들어오면 둘이서 친구 둘이서 팀을 짜가지고 둘이서 공동으로 사건 하나를 신고고발하면 건당 50만 원을 그죠? 최초로 신고고발한 그 공동 신고고발자에게 건당 50을 누구한테 준다? 배분 방법에 합의가 있으면 예컨대 7대3 6대4 지들끼리 합의된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합의된 대로 나누어 줄 것인데 합의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반반씩 나눠 줍니다. 균분해서 나누어 준다는 거.
2건 이상 쭈르륵 들어오면 최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들어오면 합의가 없으면 균분 구별을 해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밑에 주의사항 보실게요. 동그라미 1번. 무등록 중개업자도 간첩이잖아요.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시험 나오기도 하고 구체적인 유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해도 선천성, 원시적 무등록 중개업자 맞죠? 근데 후발적, 후천성 무등록 중개업자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등록을 했는데 등록이 없어진 다음에도 계속 해버렸다면 후발적, 후천성 무등록 중개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일을 계속했거나 법인이 해산된 후에도 중개업을 계속했거나 폐업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일을 계속했을 때 이때도 후발적 무등록 중개업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 말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하는 거. 오케이. 자, 동그라미 2번 중요했지요. 검사님이 뭐를 해줘야 된다? 공소 제기하거나 또 뭐다? 기소했을 때 한해서 돈 준다는 거. 판사의 유죄, 무죄, 선고 확정 관계없어요. 검사가 기준이 된다는 거. 오케이. 자, 동그라미 3번. 자, 배분 방법에 공동신고 들어왔을 때 배분 방법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합니까? 반반씩 균분이 우선합니까? 합의가 우선한다는 거. 그런 거고요. 자, 4번 주의하실 거. 이중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신고고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런 것들은 그죠? 얼핏 보면 간첩처럼 느껴지는데 포상금 지급하는 간첩 사유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 그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배워요. 제발 안녕. 공인중개사